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憲法解釈の変更が必要と判断されれば、この点を含めて改正すべき法制の基本的方向を確実徹底してまいります。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3국 영해 등의 자위대 통과에 허가를 얻는다는 자위대 행사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또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열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13곳의 경제개발구 중 하나인 나선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투자지원기구인 나선투자복무처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17일 북한은 중국의 나선특별시 대표단을 파견해 나선특구를 소개했는데요. 배포 자료를 통해 나선투자복무처가 설립돼 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도울 것임을 알렸습니다. 북한은 이미 경제개발구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지난 2일 평양에서 경제개발구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경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함께 참석했던 해외 전문가들도 놀란 북한의 경제개발 열의를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은 경제개발구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토론회에서 조언을 얻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 마스터 플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어도 524 조치에 묶여있는 한국 기업들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남중국 해에서 베트남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지난 18일 베트남과의 교류를 부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베트남 여행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중국 정부는 베트남 내 반중 시위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귀국을 돕기 위해 대형 선박 5척을 급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9일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조처가 자국민의 안전을 돕기 위한 것인 한편 이면엔 경제지렛대를 활용해 베트남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대거 철수시키고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베트남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인 20일 상하이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将更多开展互利双赢的战略性大项目合作，共同增强两国综合国力和国际竞争力。 Та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важный фактор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во всем мире. 상하이에서는 같은 날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가 개최됐는데요. 두 정상은 이날 오전에 만나 양국 관계 강화 방안 및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인 해상협력 2014의 개막식에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게 미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